최근 몇 년 사이 지방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서 정말 문제들이 커졌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민간 임대아파트의 대개의 경우는 별 탈 없이 진행이 잘 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는 민간 임대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민간 임대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영상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공공은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임대아파트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썽이 생기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LH, SH, GH, IH 이런 곳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고 주택을 빌려주고 또 임차인은 임대를 받아 살다가 나중에는 분양전환도 하는 아파트를 보통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임대의 주체인 건설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의 그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요원해집니다. 사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시행사 입장에서 보자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왜냐? 큰돈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이고 또 민간 임대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 과정에서 온갖 혜택이 주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행업보다는 훨씬 나름 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 건설사들이 또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고민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비싼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탁 막혀서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건설사의 사업 수지가 별로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최대한 많이 남겨야 좋을 텐데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민간 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가 상한제 제한 없이 8년에서 한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그때 시세대로 분양 전환을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보통 분양 전환은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을 구할 때 시세 80에서 90% 선에서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에 실제 분양할 때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는 경우들도 아주 허다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집하는 분양팀과 또 시행사는 서로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문제로 여러 군데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의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면서 결국 민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가 원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체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길 확률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보니까 강원도 춘천의 민간 임대 아파트인 시온숲속 아침뷰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시행사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 등 관계자 8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총 318가구의 시온숲속의 아침뷰 이 아파트는 2년 전 23년 6월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시온건설개발과 시행사 시온토건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다 짓지도 못하고 공정률 80% 선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사실 춘천의 시온숲속의 아침뷰 이 아파트는 조합원 매물인 경우는 4년 임대 후에 분양이고요. 자녀 세대 일반 분양은 10년 임대 후에 분양인데 24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안전하게 여기가 다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임차권 승계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붙어서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멈췄죠.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한 임차인들의 주장을 보니까 임대보증금 일부를 불로복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납입을 했는데 이 돈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시온토건의 시행사 시온토건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 385억 원의 보증금 중에 78억 원만 허그 계좌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약 300억 정도는 시행사인 시온토건 계좌로 입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보통의 경우 보증금은 허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시행사 계좌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시행사 계좌로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시행사와 공모를 해서 벌인 일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임차인들이 피 같은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임차 계약자분들은 새마을금고가 허그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고 약정을 해놓고 계약자들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시행사로 중도금을 입금했다. 그리고 허그 지정 계좌가 나오면 새마을금고가 직접 입금하도록 약정서에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사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결국 공사비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임차인들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근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통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순차적으로 내는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분양, 그러니까 계약금 내고 중대금 내고 잔금 치르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일반 분양 아파트는 계약 때부터 내 집이지만 임대 아파트는 내 집이 아니라 나는 임차인이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약정 끝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에 입금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카드도 캐시비 포함 4월 기준 최대 1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800종 이상의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정당은 360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고,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돌려받자. 아정당. 조선비즈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허그 관계자 입장은 이겁니다. 입주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23년 7월부터 수납 정상화 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시행사에 발송을 했지만 공정률 50% 초과 시 수납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시행사가 중도금 편취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관상 허그로 들어온 78억 원은 허그가 돌려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임차인 있는 보증금 300억 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춘천뿐만 이런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임대아파트 남명더라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임차인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 824가구 중에 309가구가 471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명산업개발을 고소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충북 충주 소재의 신우시가로 임대아파트, 그리고 전남 광양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 그리고 남해 오네트 아파트, 그리고 또 목포의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대구 테크노폴리스 남해 오네트 1차. 아파트 이름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허그 보증 민간 임대아파트 사고 발생 현황, 이런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발생 가구 수가요 3,760가구 정도 됩니다. 보증사고를 낸 주체가 보통 건설법인 또는 시행법인이기 때문에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수백 가구씩 피해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비싸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 분양받은 중산층이라는 거죠. 임대아파트는 분양 마케팅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중소건설사들이 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줄도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큰 돈이 묶이거나 이 돈을 잃는다면 이건 정말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에 빠집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간 임대라고 하면 무조건 저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사나 시행사가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사업자는 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법이 좀 더 촘촘하게 꾸려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양자들은 이런 위험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민간임대 아파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표영호TV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행업이라는 게요, 한 번 잘하면 회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잘못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시행하시는 분들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업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면 담장 밖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고 실패하면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오는 직업이다 라고
자조 섞인 얘기들을 본인들이 직접 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보증금 사고가 전국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허그는 제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표용호TV를 구독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리스크에 빠져들지 않길 바랍니다. 표용호TV 오늘도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